안녕하십니까. 인하대 하치사업단 닐 드림슨입니다. 학습 경험 디자인,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찾아가는 학교 연수의 그 AIDT나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업에 아마 중요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저는 이 학습 경험 디자인을 좀 꼽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문헌들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행 연구에 대한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 경험 디자인 또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학습 경험 디자이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역방향 설계, 개념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그다음에 뭐 AIDT, 에듀테크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런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혁신, 뭐 이런 내용들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최상의 또는 최적화된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즉 학습 경험을 설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학습 경험 설계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유지를 촉진하는 대상, 학생의,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생의 요구나 선호, 그러니까 니즈죠. 니즈에 맞추어서 참여적인, 그러니까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성을 갖는 그 참여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실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이제 교사의 전문 역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사 지식의 내용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페다고지, 그죠? 페다고지 이렇게 컨텐츠와 페다고지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부류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저러한 부류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들, 학업 성취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 그다음에 사회 정서 역량이 큰 학생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학생들 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으면서 이 컨텐츠와 페다고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게 교과 교수 역량 또는 교과 교수 분야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다고지와 컨텐츠가 결합이 되면서 페다고지컬 컨텐츠 널리지 이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의 교사의 역량이었어요. 전문성.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소셜 컬처로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페다고지나 컨텐츠 못지않게 이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다고지,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교집합을 이루었을 때 과거에는 페다고지 컨텐츠 두 개로 해서 생성되는 페다고지컬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되는데 지금 테크놀로지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페다고지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컨텐츠와 테크놀로지, 페다고지와 컨텐츠, 그 다음에 그것에 아주 맨 가운데 중첩되는 그거를 그 테크놀로지컬 페다고지컬 컨텐츠라고 불러요. 보통 TPEC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데 테크놀로지컬 페다고지컬 컨텐츠 날리지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가 있죠. 그 미슈라 앤 퀼라가 처음 이제 제시했던 이제 이론 모델인데 이론은 아니고 모델인데 뭐 그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렇게 테크놀로지 분야, 그다음 페다고지 분야, 그다음에 소시오 컬처럴,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의 영역들에 중첩되어 있는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내서 최적화된 최상의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LXD 학습 경험 디자인 이 분야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테크놀로지가 교육으로 들어오면서, 그죠? 기존에 이제 에듀테크를 설계하는 일을 디자이너들이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교사들과 디자이너가 협업을 한 건데, 디자이너들이 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 분야에 있는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가 되겠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이제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에듀테크 분야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 디자인은 사실은 디자이너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역방향 설계도 사실은 디자인 분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 by design 이라든가 understanding by doing 에서 실습을 통해서 또는 행함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다 디자인 분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 환경의 부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립드 러닝도 하고 블렌디드 러닝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경험 디자인이 이제는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분야가 매우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라고 제가 이제 이나하츠 사업단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교사 연수를 좀 해보니 선생님께서 보이는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흥미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우리 질문이 있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니즈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있고, 그러면 관련돼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보고, 학습자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요. 리서치를 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수업 안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에서 그것이 구현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와 함께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발전시켜보고, 또 다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충분히 이제 좋은 학습 모델이다, 또는 좋은 학습 플랫폼이다, 또는 에듀테크다, 또는 그런 것들을 잘 통합시킨 수업 설계 아니다라고 했을 때, 론치. 네,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학습 경험이 무엇이냐, 이 지점이잖아요. 학습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디자인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인 건데, 자, 보시면, 이 쇼퍼스 이쪽에 그 다음에 닐스 플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이 쓰고 있는 이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경험은 뭐냐면 우측 이제 상단에 있는 거를 학습 경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위로 올라가면 기억할 만한, 회상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forgettable 하면 잊혀지는, 망각하는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경험 또는 기억, 그다음에 파서티브, 긍정적,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맨 위에 이제 기억할 만한데 부정적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게 좋은 수업이, 학습 경험이 되지 않겠죠. 이제 가장 저차원적인 단계에서는 tolerable, 이제 참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과하면은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고통이 더 과해지면은 정신적인 외상을 입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 학습 경험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런 수학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과학도 그렇고요. 수학을 이제 수포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단편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수학이 정말 싫은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의 어떤 대화를 보면 수학을 배우는 방식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학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어서, 학습 경험이 없어서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반면에 네거티브와 forgettable 이 사이에 있는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수업 학습 경험이 있는데 unpleasant, 불쾌한 경험들이 많은 거죠. 자꾸 뭐 일어나서 읽어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다음에 점수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질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죠. 에지테이팅 하는 거니까 불안해지고 가끔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분노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 정말 좋지 않은 학습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포게터블한 거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습 경험에서 지루함을 느낀 거예요. 보링하다, 지루하다. 그리고 이 학습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뮤징 하니까 이게 이제 오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뮤즈먼트. 즐거워요.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해줘요. 예?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난 어떤 영상도 많이 보고 막 이래서 어뮤징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셜로우한 거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셜로우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은 학습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학습 경험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요거죠. 긍정적이면서도 기억할 만한 메모러블하고 파서티브한 학습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디슨하다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 디슨 푸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양질의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이런 디슨 커피 그러면 굉장히 풍미 있는 그런 커피를 말하는 거예요. 디슨. 이라는 거죠. 괜찮은, 품질이 좋은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스하다 그러면 이제 meaningful로 넘어가요. 의미 있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meaningful은 의미하다라고 직역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거. 내가 정말 이걸 공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게 고통스럽지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형되는 거죠. 이게 전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예, 이런 의미에서 트랜스퍼러블한 거니까 트랜스포메이셔널, 내 역량,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런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설계해야 학생들이 성장하는 수업이 가능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학습 경험 설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 경험입니다. 흥미롭죠? 이걸 가지고 제가 연수를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내 수업에서 어떤 식의 학습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고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실행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학습 경험은요, 학습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인간 중심 디자인 및 공동 창작된 학습 경험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식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꼽고 있는데요. 당연히 학습자 중심, learner centered, 학습자 중심이어야 하고요.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goal oriented, 그 다음에 디자인의 설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그 역방향 설계의 설명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중첩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 설계에서 그러니까 understanding by design을 이해 중심 교육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설계에 의한 이해라고 직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경험 디자인과 매우 중첩이 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 경험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학습 경험은 학습자 대부분이 미리 정의된 의미 있는 학습 결과 또는 성장이나 성취, 아웃컴이라 그랬죠.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신중하게 제작된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라고 우리 닐스 플로우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4분면으로 보았던 학습 경험, 그래서 메모러블하고 파서티브한, 그죠? 기억할 만하고 긍정적인 이 학습 경험을 설계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제 수업에서는 그 그룹 워크를 할 때 그룹 계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그룹 계약서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주어진 과제를 끝내고
학점을 받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레이드를 받는 거, 학점을 받는 게 목적은 일부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팀워크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내용에 그 그룹 계약서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 그룹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잠재해 있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항상 뭐 기여를 좀 학생들이 미팅을 할 때 늦게 온다든가 또는 또 참여를 하는데 소극적이다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전략을 짜게 하고 이 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2주 단위로 평가하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는 진단이라죠. 그래서 그 포머티브, 형성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워크를 통해서 나는 뭐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그룹워크는 나는 너무 싫다든가 이런 식의 반응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가 가능하구나,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뭐 증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학습 경험이 이렇게 설계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플로우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플로우 익스피리언스. 식스젠트 미하일리가 1975년에 처음 제시했는데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게 플로우가 아니고 플로우예요. 흐름 또는 우리가 몰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이게 게임 디자인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디자인에서. 처음 시작은 여기서 이제 식스젠트 미하일리가 처음 제시했던 거고요. 그 행동과 의식이 융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기술과 그 난이도, 챌린지, 난이도, 그 다음에 기술은 그것을 그 도전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몰입이 일어난다. 흐름이 흐른다. 말이 중원본 되네요. 진짜. 예, 흐른다라는 거는 이제 몰입한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도전이 낮으면, 챌린지가 낮으면 그 다음에 스킬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버리거나 그냥 버튼만 누른다든가 이러면, 그죠? 일어나는 이런 것들 보죠. 지루하거나 너무 이제 릴렉스하거나 뭐 너무 걱정하게 된다거나 감성이 에이파티 일어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도전이 높은데 스킬은 낮아요. 그러면 앵셔스해지고, 그죠? 앵셔스해지고, 그다음에 너무 어로우절해지고 자극받고 막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통제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적당한 기술과 적당한 도전이 만났을 때 몰입인 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 설계 디자인을 할 때 이 경험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 설계를 해. 물론 그 대상자가 무슨 뭐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뭐 또는 성인이냐 또는 그들의 배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때 그 사용자의 사용자 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flow experience, 몰입 단계에서 여기 보면 optimal status of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동기에 있어서 최적화된 상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forget about physical feeling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잊을 정도로 배고프고 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물론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뭐 학교 교육을 좀 등한시 여긴다던가 학원 교육을 진짜 교육이라고 믿는 그런 착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피곤해갖고 자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자고 있어. 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내가 학습 경험을 이런 긍정적이고 기억할 만한 학습 경험으로 설계하지 않아서 그 수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 사례들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학습 경험을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잠만 자던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게임 디자인에서 오는데, 이거 학습 경험 디자인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또 교사 연수를 하다 보면 이제 경험과 체험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체험하고 경험,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다 이제 뭐랄까 서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엄밀하게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좀 나눠보면, 체험은 영어로 볼 때 hands-on activity, 내가 직접 해보는 거, first-hand experience에 해당이 돼요. 내가 해보는 것, 체험. 그 다음에 경험은 learning experience예요. 경험 디자인 하는 거예요. 체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체험은 핸즈온 액티비티여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내 손을 쓰는 거거나 뭔가 움직여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맛보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너의 것이지. 그러니까 내 역량 변화에 크게,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거니까 설계된 경험이라고 볼 수 없죠. 설계된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체험들은. 그래서 저는 이 체험 중심의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주말에 학생들하고 학생 가족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기억을 갖게 해주는 것, 좋은 추억을 주는 것,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체험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게 경험,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이제 아쉽다 이 말인 거죠. 경험은 이게 설계되어야 되는 거, 총체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이긴 하지만 인식적인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기억하고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적용해보고 뭔가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적인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이기보다는 당연히 장기적인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5차시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요. 5차시 이하. 그냥 맛보기인 거죠. 그래서 따라하기가 많고요. 근데 경험 학습은 보통 최소 10차시 이상이에요. 좀 좋은 프로그램들은 한 30차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30차시 정도로 해야 그 안에 좀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변화를 내가 맛보는 거거든요. 그죠? 나의 변화, 나의 역량의 변화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거고,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건 나의 것이 되는, 내가 변하는 거니까, 그죠?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제 경험과 체험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earning experience는 여기서 experience 경험이에요. 학습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게임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이제 마칠게요. 이 게임을 이제 받아들이려면 그 게임을 하는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게임을 하려면 아까 챌린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테크니컬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디자인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충분한 도전과 충분한 스킬을 갖추려면 어떤 에듀케이션 과정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막 몰입해가지고 매뉴얼을 읽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적을 우리가 무찌르려면 이러이러한 스킬들을 사용해야 돼 라든가 나의 캐릭터가 더 많은 기능을 가지려면 내가 뭔가를 학습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디자인뿐만 아니라 에듀케이셔널 디자인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게임 디자인에는 사실은 이런 교육학 출신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그러니까 몰입이 가능하게 하는 게임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융합대학에 가보시면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학 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 교육학 중에서도 교육 심리학 출신이나 교육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 융합 교육 또는 게임 설계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듀케이셔널 디자인하고 테크니컬 디자인이 같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미피케이션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게미피케이션 그러면 이제 교육학에서, 특히 이제 언어 교육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이 요소들을 보시면 이제 점수화 시킨다든가, 그 어떤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배지를 준다든가, 아바타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그 상태를 표시한다든가, 스테이터스, 어떤 수준을 표시한다든가, 레벨, 그다음에 챌린지, 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화 시켜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발전해가지고 네가 이런 정도 수준이 되었다 해서 리더보드가 형성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미피케이션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게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디자인을 수업을 설계하는 것, 그 게미피케이션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적인 요소들이 잘 이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게미피케이션 요소들이 잘 이렇게 배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리즘, 뭐 행동주의, 커그니티비즘, 그러면 이제 인식주의, 그 다음에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결정론, 뭐 이런 이론들이 들어와서 이런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갑자기 전향을 하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여하튼 우리가 이 에듀테크 분야에서 게미피케이션,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이제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구성 요소와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게임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수업도 최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야 되고 그 설계 능력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우리가 학습 경험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교사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학습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